달아난 은비녀. 남미숙. 엄마는 무남동녀로 자라 19 들던 해 10남매집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왔다. 초등학교 졸업에 일본어도 곧잘 구사하는 신여성. 그녀가 엄마였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림 일기 쓰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엄마는 그림도 참 잘 그렸던 것 같다. 양반집 참한 교수 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여장부였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밖으로 돌며 풍류를 즐기셨고 엄마 속을 무지 썩였다고 큰언니가 언제인가 말해준 적이 있다. 엄마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숨이 묻어 있었다.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아버지와의 핑크빛 무드의 세월을 긴 한숨으로 토해내곤 했다. 엄마는 70여 년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 엄마 하고 입속으로 불러보면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고운 얼굴이 내 마음에 파고든다. 엄마는 늘 그랬다. 눈뜬 아침이면 작은 거울을 꺼내시고는 끝이 뾰족한 빗으로 가르마를 가르고 곱게 빗질을 한 다음 왼손바닥 가운데 동백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두 손으로 비벼서 가르마 아래로 곱게 손빗질을 했다. 어쩌면 엄마는 아침마다 객 지나간 오빠들 생각을 하며 옆에서 빤히 보고 있는 막내둥이인 내 걱정을 하면서 머리칼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엄마의 손길이 매끄럽지 않아 손바닥에 머리칼이 달려붙는 것을 보았다. 거친 손끝에는 엄마의 고달픈 나날이 숱하게 들락거린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가려운 내 등을 긁어주는 엄마의 손은 요즘 많이 보급된 나무로 만든 효자손보다 시원했다. 요즘 주부들은 고무장갑은 물론이요, 그 속에 속장갑까지 끼고도 주부습진이니 뭐니 하면서 병원을 들락거리는 호사를 누리지만 나는 맨손으로 설거지하기를 좋아한다. 엄마의 정이 그리워서일까? 나는 가끔 남편의 등을 긁어주면서 엄마를 생각한다. 엄마의 쪽진 머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서울 간 큰오빠가 엄마 환갑 때 선물한 10돈짜리 은비녀다. 머리를 다듬을 때마다 한참을 들여다보는 은비녀다. 잠자리에 들 때에는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얀 보자기에 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곤 했다. 아마도 오빠를 맞이하는 것처럼. 은비녀가 엄마에게 오기 전에는 청잣빛이 도는 옥비녀가 전부였다. 5일장이 열리는 어느 장날 아침, 장에 내다 팔 물건을 광주리에 가득 채워놓고 머리를 손질하던 엄마 옆에 다소곳하게 놓인 비녀. 난 그 신기한 물건을 볼 때마다 호기심이 발동했었다. 엄마가 머리를 고른 동안에 장난감처럼 엄마도 찔러보고 내 손바닥도 꾹꾹 눌러보고 손으로 구슬을 굴리듯 굴려도 보고 짧은 내 머리를 돌돌 말아 끼워보기도 하며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놀았다. 순간 머리에 끼워놓은 비녀가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두동강이 나버렸다. 난 큰 소리로 울기부터 했다. 아버지의 유품처럼 잃어버릴까봐
비녀 머리 쪽에는 실 같은 것을 매달아 함께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긴 한숨을 토해냈으나 나를 야단치기보다는 시장에 가야 하는 일이 더 걱정인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간 엄마는 땔감으로 준비해놓은 작은 나뭇가지를 곱게 다듬어 비녀 대신 머리에 꼽고는 시장에 가셨다. 그래도 참 예쁜 엄마였다. 가슴으로 담고 있던 옥비녀가 사라진 다음에는 오빠의 사랑이 늘 엄마와 함께했다. 은비녀를 꼽고부터는 비녀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따르릉 늦은 오후, 아직 어둠이 걸어나오기 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엄마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다. 남편과 나는 엄마가 대수술을 받고 있다는 진주 소재 대학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착하여 엄마를 찾았을 때는 엄마는 보이지 않고 싸늘한 냉동고에 안치되었다고 했다. 난 한여름의 나의 모세혈관 하나하나가 다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를 느꼈다. 주변에서는 뺑소니래 하면서, 그리고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또 치였대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렸고, 머리 수술하였는데 평생을 기른 머리를 다 잘라 밀었다고 했다. 염을 할 때도 난 엄마를 보지 못했다. 미신인지 모르지만 염하는 분이 그날의 운이 안 맞아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45 나이에 나를 낳고 홀로 된 엄마는 자식 7을 키우면서 백엔모에 흘린 그 눈물이 숱한 날들이 아까웠을 텐데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뵙지도 못하고 생일이나 어머니 날이면 작은 선물 하나로 내 마음 편하자고만 산 날들. 난 돌아앉아 통곡했다. 엄마, 아직 다 하지 못한 말들이 허공에서 흩어지고 당신을 생각하면 두 눈이 눈물로 가득한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도 엄마는 그대로일 줄만 알고 살았는데, 그날 밤 나는 자는 듯 마는 듯 선잠을 자는데 너무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자식에게 할 말이라도 하려는지 엄마가 꿈속에서 비녀를 찾고 있었다. 아마도 비녀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자식을 찾고 계셨을까 생각해본다. 엄마 하고 부르다가 말문까지 막혀버렸는지 나는 가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난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 눈을 뜨면서 오빠에게 물었다. 엄마 비녀는 어디 있어? 오빠는 비녀가 없어졌다고 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져갔는지도 모를 일이라. 죽는 순간까지도 분신처럼 늘 달고 다니던 비녀. 먼 나라에 가서 머리를 길러 비녀를 꽂고 다니려는지. 사고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엄마는 정정하게 살아계셨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총기를 지니고 산 우리 엄마. 남씨 집안 어른들은 다 명이 짧아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친척이 거의 없었다. 어른들이 살아계셔야 왕래가 잦아지는데 단명하셔서 친척 간에도 서로 모르고 살았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내가 그 명을 물려받아 오래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도 엄마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파마하라고 숱도 없으면서 귀찮게 매일 지극정성이라며 엄마에게 온갖 달콤한 말로 미장원 가자고 유혹해도 엄마는 평생을 고집한 쪽진 머리를 하고 살았다.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으로 밀려 올라오는 그립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차마 못하겠다. 눈물로 가슴을 채울까봐. 노을진 강둑에 혼자 서서 엄마를 소리쳐 불러본다. 엄마, 엄마, 엄마! 그 시대 엄마들은 남편보다 자식에게 더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부모님 사랑이 지극한지도 모른다. 엄마의 모습에서 나를 찾고 싶은지 나는 올린 머리를 하는 것도 좋아한다.